알면 힘이 되는 탈예! 안녕하세요, 이하진.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정수씨, 오늘 알힘판 주제 핫하죠? 전국에 있는 취준생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취업정보입니다. 김업자 씨는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고용노동부? 이게 뭐지? 김업자 씨는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1개월 사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6개의 구인 광고에 구직자 업체명이나 주소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어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사유인데요. 여보세요? 예. 제가 받은 처분에 대해서 소송이 가능할까요? 김업자 씨는 해당 사이트에 가입 시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가입자 신원을 확인하고 있고 구인 광고 시 업체명과 주소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6건의 허위 구인 광고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김업자 씨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이건 영업정지 해야죠. 구직 사이트에서 허위 정보를 알려주는 건 안 그래도 힘든 취준생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고요.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이 구직 사이트 운영자 입장도 좀 걱정이 되네요. 아니 구직 정보가 한두 건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다 확인합니까? 아니, 검증이 어려우면 사이트 운영을 하면 안 되죠. 야, 진정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국민들에게 여쭤보면 된다고요. 자, 국민 마이크 나와주세요. 사이트에 올라오는 정보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운용자가 모든 걸 확인하는 건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운영자가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자가 아무리 자기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이 잘못된 정보, 허위 정보를 올렸다라는 거는 이제 구인구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 시민 여러분들 제 의견과 같네요. 구직 사이트로 수익을 얻는데 당연히 정확한 정보가 올라오도록 관리할 책임도 있죠. 또 이렇게 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니까. 반대 의견도 있잖아요. 사무관님, 이건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네, 대법원은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에 대한 1개월 사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냈습니다. 거봐요. 근데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 그건 뭔가요? 네,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인데요. 신문이나 잡지, 그 밖의 간행물이나 방송, 컴퓨터 통신 등으로 구인 구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 사안의 김업자 씨처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구인 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직업 정보, 그러니까 아니 구인 사이트에 올라오는 구인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허위가 있다고 해서 영업 정지를 매기는 건 너무 과도한 거 아닙니까? 네, 먼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에 구인자의 업체명이나 주소 등이 허위로 게재되어 있었는데요. 즉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직업안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개월의 사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구직 사이트 운영자가 구인자의 신원까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구직자가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과 주소,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불법 유령업체를 운영하는 구인자로부터 구직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는 구인 정보에 구인자의 신원이 표시되었는지는 물론 그 정보에 허위가 없는지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운영자의 책임이 인정되었군요. 그렇지만 지금 운영자는 회원가입할 때 휴대폰 통신사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운영자가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울까요? 예, 휴대폰 통신사를 통해 회원가입자 본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구인자의 확실한 신원이나 주소, 사업자 등록 내용까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운영자는 구인 사업자의 구체적인 정보와 신원을 상세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의 경우 허위 구인 광고 6건 중 5건은 주소에 직원이 없었고 1건은 공원부지였습니다. 즉 운영자는 사이트에 가입하는 가입자 개인의 성명과
핸드폰 번호는 확인했지만 그 이후 정작 중요한 구인 광고 시 노출되는 업체명, 주소 등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업안정법령에 따라 사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추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지만 구인업체가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도 허위임을 파악하기 어렵겠죠. 이렇게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직 사이트 운영자에게 허위 정보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반대의 사례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구직하는 사람이 이력서에 학력이나 경력을 거짓으로 기재해서 보내는 것처럼요. 이런 경우에 구인업체는 보호할 방법이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4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위계, 즉 상대를 속여서 구인자의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업무방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인자도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채용 업무 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문서를 위조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허위 소명 자료를 꾸며 제출하는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구직자뿐 아니라 구인자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있어서 참 다행이네요. 이런 법률과 이런 판례가 있어서 정말 아주 든든합니다. 이 땅의 모든 취준생분들이 원하는 직장을 구하길 바라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법이 어려운가? 어려우면 다시 돌아온다.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